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니콜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 자격 필기시험 두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시험 보기 전에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시험 문제들, 기출 문제라 해서 쭉 문제를 풀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쭉 푸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교재를 하나 준비하셔서 얼마 안 합니다. 준비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읽어보는 것이 그냥 문제만 풀면 60점 맞는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만 풀고 갔으면 아마 60점 못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운 좋게 이렇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 필기시험 내에 공부하는 내용에 이렇게 예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절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60점 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예절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문제를 쭉 한번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보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60점 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여러분이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도로라고 하는 것 다 아시죠? 이것은요, 다 압니다. 뭐, 도로법에 따른 도로, 뭐, 유료도로법, 뭐, 이거 다 여러분 읽을 필요가, 뭐, 다 외우고 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게 이제 그 도로인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이게 도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죠. 뭐,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이런 건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는 도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차도,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가 이 중앙선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중앙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실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뭐 2차선 실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각각을 우리가 차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도. 그래서 여기는 1차선, 2차선, 3차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여기는 그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차로. 추월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차도라고 얘기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요 선들을 가리켜서 차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선입니다. 차도는 자,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그다음에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그래서 이게 차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연석선이 나오잖아요. 연석선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보도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돌이나 그걸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쭉 돌이 이렇게 그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그 구분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요게 이제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잔디도 심어져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중앙선이고 차도입니다. 예, 차로, 차도죠, 차도. 그래서 여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요 가운데 있는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을 연석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선. 이라고 하죠. 중앙선 여러분 다 아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가 나옵니다.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아까 차도가 나왔죠? 차도. 그 다음에
그것을 차로라고 합니다. 차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그 차만 다니는 도로, 차도. 그럼 여기를 차로라고 합니다.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1차로, 여기가 중앙선이다. 그러면 여기는 1차로, 1차로는 추월 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2차로, 3차로, 이런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요, 이따 뒤에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쭉 보면 되겠습니다. 요걸 1차선을 제외해놓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선은 이게 차선이죠.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 도로마다 이렇게 점점점 이걸 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안전표지 위험 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자전거 횡단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보도,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이죠. 연속선, 안전표지와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어,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 이동 로봇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차도도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 길 가장자리 구역과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잘 구분이 안 되는 요 갓길이 있습니다. 갓길. 어찌 보면 길 가장자리나 갓길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이 있고요. 중앙 분리대가 있고 고속도로에 차선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 차선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측 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 뭐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차, 경차가 가능하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환자가 발생했거나 그다음에 차량이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것이고 요것을 뭐라 갓길이라고 합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편도 도로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도 1차선이라고 보면 여기에 이쪽 차가 오고 반대로 차가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조금 선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흰색 선입니다. 이거는 흰색 선이에요. 흰색 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흰색으로. 그래서 흰색 선을 그어서 구분한 도로가 있어요. 여기를 길 가장자리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니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여러분 아시죠? 교차로 여러분 아시죠? 안전지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곳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지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 안전표지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와 우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와 우마. 그래서 차는 어떤 것이 차다. 기본 다 아시는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유모차라든지 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에요. 요거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마라고 하는 게 있죠.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이것을 우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확인만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면전차, 그 다음에 자동차가 뭔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차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건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100이랑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바퀴 2개 그 다음에 100이랑 50cc 미만 네, 원동기를 단 차. 이것도 바로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다 아시겠고 그 다음에 요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긴급 자동차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요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그 다음에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뭐 하여튼 여러분이 보셔서 좀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이 되죠. 국권 주한 국제연합공용 자동차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에 있는 이동을 유도되는데 사용하는 자동차.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자동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년원에서 뭐 호송 경비하는 그런 차, 긴급차들이죠. 경호 업무라든지 각목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 경찰청이 지정하는 경우, 전기 가스 사업, 그 밖에 공익 사업을 하는 기관차,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이나 뭐 복구를 위해서 출동하는 차라든가, 또 여기 보면 도로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되는 자동차, 전신 전화, 긴급한 우편물, 그다음에 전파 감시 업무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전부 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입니다.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이런 것도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다음에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 운송 중인 자동차.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요 다 긴급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긴급자동차가 뭐 응급차량이라든가 뭐 119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우측 가장자리로 시에서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체크해 두실 게 뭐냐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13세 미만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차를 이용하는데 그게 어린이 차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죠? 이것도 어린이들 위한 차예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학원이 자꾸 잘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것도 잘 나와요.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운행하는 그런 차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주차는 뭐예요? 완전 정지된 상태예요.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주차, 이렇게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정차, 이것도 잘 나옵니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차가 5분을 넘으면 그건 정차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이제 주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교통부의 교범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 운전은 뭐 여러분 조종하는 걸 얘기하죠. 내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운전 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 서행하고 일시정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어린이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특히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느냐, 어떨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느냐.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이를 태우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느냐, 서행하면서 지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서행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앞지르기는 잘합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이면 항상 요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앞지르기 사고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차선이 있을 때 여기 차가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는 차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쉽게 문제가 요것은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일시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차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된 것을 일시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라는 개념입니다.
무사고 운전자, 또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경찰청장이 정하는 모범 운전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자, 근데 이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 경찰 공무원 등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요거를 잘 여러분이 좀 기억을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 여기 국가경찰 공무원도 있고 자치경찰 공무원과 그다음에 경찰 보조자가 있어요. 또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 경찰 공무원이 있고 국가 경찰 공무원이 있고 뭐 자치경찰 공무원이 있어요. 모범 운전자 같은 그 경찰 보조자들이 있어요. 경찰 보조자들이 있는데 그 신호하고 지시가 이렇게 달라요. 지시를 하는데 달라. 모범 운전자와 경찰 그 공무원하고 달라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모범 운전자 따라가면 안 돼요.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경찰 공무원,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국가경찰 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이 사람들이 보조하는 사람들인데, 경찰 보조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르다. 신호가 서로 다른데 누굴 따라야 되냐? 무조건 경찰 그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참고로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모범운전자, 그 다음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원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도 보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의 신호의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알아두시면 되냐? 한 요 정도까지만 좀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녹색이 들어왔을 때 다 아시죠?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길이 있다. 이렇게 간다. 또 여기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등화가 들어왔을 때는 직진이죠, 당연히. 직진이고 우회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보고 좌회전 표시 마찬가지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황색 등화, 적색 등화일 때, 또 황색 등이 전멸할 때, 적색 등이 전멸할 때, 요 차이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황색 등화의 경우는요, 일단 이건 정지선이에요. 정지선이 있으면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됩니다. 원래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막 달리다가 주행을 하다가 이제 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와서 쭉 달려가고 있는데 황색등이 갑자기 딱 켜졌어요. 켜졌는데 그러면은 정지선이 있으면 일시 그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지 신호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딱 들어갔어요. 황색 등에 들어갔으면 신속히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황색 등의 등화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 적색 등의 등화는 당연히 이건 무조건 정지선이죠. 그러나 우회할 수 있어요.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황색등의 전멸입니다. 황색등 전멸 여러분 보셨죠? 황색등인데 깜빡깜빡합니다. 이것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등의 전멸이다. 그러면 적색등은 정지선이에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직진이나 교차로에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이 깜빡깜빡거린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잠깐 일시정지하고 주의를 살피고 서행해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하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화살표 등화, 황색 화살표의 등화. 요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읽어보시는데, 그렇게 막,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요 부분이 만약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녹색등이나 적색등이 켜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머지 아랫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보행신호등입니다. 보행신호등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녹색 등일 때 보행자는 넘어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죠. 녹색 등화가 전멸 깜빡깜빡하면 여러분 이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건너가려고 딱 횡단하려고 들어갔는데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와야 안 된다.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중간 이상을 넘어갔어요. 중간 이상을 넘어갔는데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빨리 신속하게 거기를 통과해 가는 것이고 깜빡깜빡하고 녹색 등화가 점등되고 있을 때는 보행자가 거기를 그때부터 출발해 가지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건너기 시작하는 것은 안 되고요.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색이 등하면은 뭐 당연히 횡단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전거 주행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내용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색 동화도 녹색 동화는 직진 또는 우회전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직진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행되고 진입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또 우회전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적색의 등화. 자전거는 정지선 무조건 정지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어. 네, 당연한 거죠. 황색등의 전멸. 이것도 똑같아요. 주의하면서 넘어가자. 적색 등화의 전멸. 이것도 뭐냐면 일시 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를 하면 됩니다. 요 일시 정지. 요런 내용이 아까도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등화, 뭐 횡단 신호등, 버스 신호등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 신호등이나 자전거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되고 기출 문제에 이렇게 출제됐던 예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한번 체크만 하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위에 있는 요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요거요. 아까 차량의 적색등 녹색 등화, 황색 등화, 적색 등화, 그다음에 그 적색 등화의 전멸, 또 황색 등화의 전멸 이런 것들의 차이를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적색 등화가 전멸이 될 때는 깜빡깜빡깜빡하고 있을 때는 그 교차로 직전이나 이런 데서 항상 일시정지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지인데 주의 표지가 나옵니다. 주의 표지는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안내해 주는 거고 규제 표지는 통제예요. 이거는 제한,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규제 표지. 그래서 이 주의 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규제 표지도 나중에 보면 다 따로 나옵니다. 지시 표지 그렇습니다. 지시 표지는 이거 지시 똑같아요. 지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시 표지. 그다음에 보조 표지는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뭐 주의 교제 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안개 주의라든지 노면 미끄러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보조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표지들이 있어요. 네, 노면 표시는 여러분 아시죠? 뭐 이렇게 속도 몇 킬로 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횡단보도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노면 표지입니다. 그리고 노면에 뭐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노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통행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언제나 보도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 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막 보도를 가는데 뭐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차도로 약간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에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자, 이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고 여기 보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차도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냥 여기 중앙선이고요. 중앙선이고 1차 편도 1차선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별도 1차선 보도가 없어요. 이게 차도 보도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올 때는 길 가장자리 또는 가장자리 구역, 그러니까 요 옆에 구역, 요 옆에 구역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런 부분으로 통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또 보도 보행자는 보도의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자, 요거 좀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 대여를 갈 수 있죠. 뭐 소풍을 갈 때 쭉 도로를 따라서 그 인도자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그렇죠. 많은 행렬이 그 보도를 가버리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로, 차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렬,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시험 볼 때. 그래서 차도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하면서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차도로 갈 수 있나? 네,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보실 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것만 잘 보셔도 여러분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그러니까 보도를 가는데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차도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개념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도로의 청소나 보수 등을 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고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장의 행렬, 이거 전부 다 차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행자의 도로 횡단. 앞에서 얘기한 그 차도를 통행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거 출제가 됐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횡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행안부,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는 가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요거 잘 하세요.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함정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보행자는 여기를 가야 돼요. 횡단보도로 가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지하도에 있으면 지하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육교가 있으면 육교로 가야 됩니다. 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체장애인이 있어요. 지체장애인이 지하로 내려가고 막 육교로 올라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장애인은 신속하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솔직히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상식적인 것들이잖아요. 자, 보행자는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요. 자, 그다음 차마의 통행 방법입니다. 차마의 통행 방법. 첫 번째, 차마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그 차마의 통행 방법, 요 가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 가항에 대한 답이 이제 나에 있어요. 나항에.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하는 거죠. 차마는요. 차와 우마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로 외의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 이렇게 도로가 쭉 있는데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식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그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차가 여기 식당에 가기 위해서 식당에 가려고 여기로 이제 도로로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있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시정지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일시정지하여 좌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거 그런 거 잘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차마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죠. 우측 부분을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마는 우측 부분이죠. 우리는 우측입니다. 우측입니다. 항상 우측을 통행하죠. 일본은 좌측으로 통행하죠. 가는 차가.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고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도로가 일방 통행일 경우는 좌측 통행할 수 있고 도로 파손, 도로공사, 그 밖에 장애 등으로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좌측으로 이렇게 해서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로의 우측 부분이 폭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이때는 왼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시 등으로 앞지르기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데는 왼쪽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런 게 없으면 그냥 이제 왼쪽으로 우리가 차로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왼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가파른 비탈길이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다. 이거 당연히 맞잖아요. 뭐 이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가면 안 된다. 그게 답이죠. 그 다음에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체크하고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갈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중앙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차선이 두 개가 있고, 차로가 두 개가 있어요. 1차로, 2차로. 이것은 이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런 경우는 왼쪽 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뭐 이렇게 여기 1차로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로. 그다음에 2차로는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뭐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일로는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나오죠.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모든 자동차. 다만 똑같아요.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여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차 많이 1차로,
2차로 이렇게 있네. 1차로는 이제 그 앞지르기 차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홍행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가 정차되거나 밀리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 수 있다. 앞지르기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차로는 모든 자동차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2차로 통행합니다. 왜 편도 2차로밖에 안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3차로 보세요. 이제 3차로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체크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3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똑같아요. 도로 상황에 막히거나 이런 80km 미만을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로를 제외한 두 번째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 자동차, 경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2차로, 오른쪽 차로는 대형, 화물, 특수, 뭐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오른쪽 차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편도 3차로가 있어요. 그죠? 고속도로 편도 3차로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 중앙 분리대가 있고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갓길이 있다거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승합차, 중형, 소형, 경형차, 그다음에 여기는 특수, 화물차, 뭐 대형차, 대형버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 제외한 이거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표현한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별로 큰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왼쪽 차로 아까 이야기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여기 보면 왼쪽 차로란 뜻 뭐 있고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눠 그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1차로를 제외한 차로 수를 홀수인 경우는 그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전용 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 자, 버스 전용 차로 이거 기억하세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는 뭐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뭐 30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용차, 뭐 어린이 통학버스, 그 다음 뭐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합통근용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 여러분 내용을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을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인승 전용 차로는 3인 이상입니다. 3인 이상 승합자동차. 이것이 바로 다인승 전용 차로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요. 자, 일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경우는 60, 그 다음에 편도 2차로는 80km. 최저속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편도 1차로는 8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의 고속도로는 100km. 매시 80km는 격제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특수, 그 다음에 위험물 운반 자동차 건설기기 이런 것들은 80km입니다. 80km. 매시 80km.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00km. 그 다음에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에서는 매시 120km. 근데 이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90km, 10km씩 늘어났죠. 제한속도 50, 최저속도 50, 50.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매시 90.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죠? 편도 1차로, 일반 도로 편도 1차로는 60, 2차로는 80. 그다음에 고속도로 편도 1차로는 80, 고속도로는 100.
그다음에 지정 구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는 120, 자동차 전용도로 90. 요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90, 매시 최저 속도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꼭 출제됩니다. 요거는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와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분의 20이라는 얘기는 20% 감소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속도를. 이거는 50% 감소해서 운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50%를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기 나와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와 눈이 20mm 미만의 경우는 20을 줄인 속도로 이렇게 그죠? 자, 그럼 20 좀 보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그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만약에 70km 속도로 간다. 70km 속도다. 제한 속도가. 그런데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다. 눈이 20mm 미만에 쌓여있다. 이럴 경우는 20%를 감속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20% 감속하면은 27이 14니까 14km 감속하면 되죠. 14km를 감속시키면 됩니다. 감속시키면 돼요. 그러면 70에서 14를 빼면 얼마입니까? 56km입니까? 56km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6, 7 맞네요. 56km 속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20%를 감속한 속도입니다. 요거는 뭐 70이다. 요거는 폭우, 폭설, 어,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의 경우, 그 다음에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이 쌓인 경우, 이런 경우는 50% 감속해서 그냥 50% 하면 되죠. 100이면 50으로 줄여서 가면 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은요. 요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위에 요 윗부분하고 요거는 꼭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꼭 나옵니다. 요 부분은 꼭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가항보다 나항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돼요. 이렇게 20% 줄인 경우.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80km를 달리는 도로다. 그러면 80km를 달려야 되는데 여기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이 쌓인 경우다. 20mm 많이 쌓인 게 아니라 미만으로 쌓였다. 그러면 20%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80km니까 20km를 줄이면 어떻게 되세요? 28에 16이니까 16km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16km를 감속하면 됩니다. 그러면 80에서 16을 빼면 얼마입니까? 62가 되겠죠? 64km 이렇게 되겠죠? 64km. 64km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시험 봤을 때 출제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안전거리 확보 등이 나오죠. 안전거리 확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안전거리 확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향해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약간 피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려가 했을 때에는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상식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데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내용 법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양보 의무.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좁은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는 겁니다. 자,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이게 잘 나와요.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을 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요. 우측입니다. 좌측, 우측.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시정해야 한다. 잘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앞지르기 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의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 등화 또는 경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이 내용 잘 나옵니다. 이 내용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가항부터 나항까지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운기를 사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경쟁하면 안 돼요. 경쟁하면 안 되는 거다. 기억하시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안 돼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안 됩니다. 앞지르기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율운전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걸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다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가 안 됩니다. 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암기하세요, 이거는요.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분,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이런 것들입니다. 또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은 안전표지를 지정하고 이건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암기라세요, 암기. 다음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곳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안 되는 곳, 앞지르기에서는 안 되는 곳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철길 건널목의 통과 방법.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되는 신호는 있는 경우에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신호가 뭐 건너가라고 하는데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자는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 경보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지해야죠.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 또는 노면 전체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철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에게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철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못 움직여요. 그러면 빨리 승객이나 이런 분들을 대피시키고,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게, 철도 공무원에게 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자, 여기는 우측 가장자리 우회전하려면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다만 쭉 내용 읽어보세요. 지은 곳에서는 뭐 아니다.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우회전하려면 우측 가장자리로 가서 교차로에서 이렇게 미리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되고, 좌회전하려면 이제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이리 잘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1차선으로 이렇게 그, 그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이렇게 표시된 거죠. 그러나 아, 그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시도 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저쪽으로 이렇게 그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리로 가면 됩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그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이 교차로 통행 방법은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요.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이것도 상당히 어쨌든 이 교차로 어린이 뭐 이런 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이게 꼭 문제 이렇게 나와요.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차의 진로 양보한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똑같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넓은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꼭 이게 많이 나와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운전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양보해야 되고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는 그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자,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 들어오는데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우측으로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요거 잘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보호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모든 차 또는 노면차의 운전자는 노면 전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행자입니다.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모든 차, 노면전차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의 지시에 따라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보행자 보호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다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걸 찾으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든가 보행자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이 다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시험 문제는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보면 찾을 수 있어요.